이번 시간에는 지장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장간이라는 것이요, 암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주를 분석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개의 그 사주팔자를 놓고 분석을 하지만 그 밑에 지장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장간의 내용까지 같이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사주 분석이 됩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사주팔자를 분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재운이 없어요. 재라는 것이 돈을 나타내고 남자에게 있어서는 여자도 나타내는데 이 재가 없으면 이제 무재사주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뭐 돈을 벌 수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자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이 되는데, 만약에 지장간에 재가 있다면, 사주 원국에 없더라도 지장간에 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알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오행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할 때 사주 원국에 없어도 지장간에 있는 것하고 사주 원국에도 없는데 지장간에도 없는 것하고 이런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사주 분석을 위해서는 사주 팔자뿐만 아니라 지장간도 자세하게 그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지장간이라는 게 뭐냐? 이 지장간이라는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한자를 보면 됩니다. 이 한자를 보면 이 지가 지지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장이 감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에 숨겨져 있는 간이 청간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에 숨겨져 있는 청간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가지가 있고요. 밑에 빨간색으로 이 청간이 막 적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장간입니다. 그러면 이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 왜 이런 그 지장간을 같이 포함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 지지의 기운을 그 청간의 기운으로 분석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력 1월은 인월이니까 인월을 보자고요. 그럼 이 인월이라는 이 시간이 그 목기운이니까 한 달 내내 목기운만 있느냐? 한 달 내내 그 지지라는 것은 그 기후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달 내내 기온이 똑같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봄 기온이라는 게 이제 겨울에서 넘어왔으니까요. 처음에는 좀 춥다가 점점 따뜻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것이요, 이 1월이라는 것이 주된 에너지는 목기운이 맞아요. 주된 에너지는 목기운이 맞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이게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기운이 맞지만 이 화기운도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미월이다. 미월이면 이제 그 한참 더울 때를 지나가지고 음력 6월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미라는 것이 이제 그 토기운이니까 주된 에너지는 기토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더운 에너지가 그 한창 여름에서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 줄어들긴 했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화의 기운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달이라는 그 한 달이라는 그 때를 딱 분석을 했을 때 한 달 내내 똑같은 에너지만 흐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된 에너지가 있으면서 주된 에너지 외에 다른 에너지도 어느 정도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에너지를 봉기라고 하고요. 뭐 남은 에너지를 역이라고도 하고, 뭐 시작하는 에너지를 뭐 중기라고도 하고, 그래서 뭐 봉기, 중기, 역이 그래갖고 날짜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갖고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1월 2일부터 16일 동안은 뭐 목기운, 16일서부터 5일 동안은 뭐 화기운, 뭐 이런 식으로 그 한 달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날짜까지 막 달달 외우는 사람들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디를 가시든지 이 사주명리학 배운다는데 이렇게 가면은요, 이 지장간을 이렇게 딱 표로 만들어요. 표로 만들어 갖고 외워라,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노트에다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어떻게 외우냐면,
자는 임계, 축은 기신계, 이는 갑병무, 묘는 을갑, 지는 무을계 이러면서 외우거든요. 그러면 진짜 안 외워져요. 그거. 이 외우는 게 그게 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뭘 알고 외워야지. 무조건 이렇게 외우면은요, 아마 100번은 써야지 외워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나이가 막 40대, 50대 이렇게 되신 분들도 많은데, 지금 뭐 청소년도 아니고, 뭐 20대도 아니고, 무작정 외운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장간을 갖다가, 물론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외우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 외우지 마세요. 제가 일단은 오늘은 이 지장간의 끝을 보려고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한 중급이나 고급 과정 정도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저절로 그 떠오르도록 이 지장간이 저절로 떠오르도록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지장간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지장간이 바로 이런 건데 대충 뭐 이런 원리가 있다더라.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장간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인이라는 게 이제 딱 있으면 이게 주된 에너지는 인이라는 게 똑같은 그 목기운이니까 당연히 간목이 이제 주된 에너지가 될 테고 그리고 이제 병이라는 것은 봄이니까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화기운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종의 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땅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태양빛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땅의 대지 위를 나타내니까 여기 무토가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갑병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건데 지금은 뭐 지금부터는 그렇게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고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삼합하고 방합을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걸 왜 적어놨냐면 그 무작정 외우라고 가리키는데 말고요. 약간 좀 선진적인데 약간 좀 그보다 나은 데는 이 방합하고 이 삼합을 적어놓고 이것과의 이 유사성을 연관성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걸 보고 암기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방합이고 이게 이제 삼합이잖아요. 그럼 갑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갑이라는 것이 그 목기운이니까 주된 에너지는 인이라는 것이 목기운이니까 주된 에너지는 이 갑이 맞아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럼 이 병화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이제 삼합에 인호술 삼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호술이라는 게 이 화기운이 인에서 시작해가지고 오에서 정점을 이뤘다가 술에서 소멸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의 그 지장간에는 화기운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나타내는 이 병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묘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끝이 이제 그 토에 해당이 되니까 이 무토가 들어가서 이제 갑병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묘라는 것은 이 묘나 유나 오나 자는 그 계절의 가장 그 정점을 나타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가장 정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목기운은 그 100% 목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도요 100% 수기운만 들어 있어요. 유도 100% 금기운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도 병하고 정화가 들어 있는데 이 기토는 왜 들어 있냐면은요.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열이 비추면 땅이 그 열기를 흡수해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흡수된 땅 속에 이 저장된 열기를 이 정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화에는 이 기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진월이 음력 3월인데 이 지장간이 무을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진토는 토니까 당연히 그 천간으로 나타내면 무토가 이 중심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을목이라는 거 어디서 나왔냐면 개수나 을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진이 어디 있나 볼까요? 이 인묘진 목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방합에서 인묘진 목국이라고 하니까 이 주된 에너지가 목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목을 나타내는 을목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신자진 삼합에서 신자진은 이 자기운이 자수가 신에서 시작해서 진에서 소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기운이 여기 또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토는 무을개
세 개의 이 지장간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삼합하고 이 방합을 알고 있으면 이 지장간도 모두 암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곳은 이제 좀 그 일부 선진적인 그 학습, 선진적인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사주 명리학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절반이 넘는 곳에서는 무조건 외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화의 경우에는 사화는 이제 그 화기운이니까 당연히 병화가 이 주된 에너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는 어디 들어갔나 볼까요? 사가 이제 그 사유축 금국이 되니까 이 금이라는 게 금기운이 사화에서 시작이 돼서 축에서 소멸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기운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금에 해당되는 이 경금이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사가 어디 있나 볼까요? 사오미 목구 사오미 화국인데 이 끝이 토니까 이 무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화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미토를 한번 볼까요? 미토는 저기 그 음토니까 당연히 기토가 그 주된 에너지가 되고요. 그리고 미가 어디 있나 볼까요? 해묘미. 해묘미라는 것은 이 목기운이 해에서 시작이 돼서 목에서 정점을 찍었다가 미에서 끝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기운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여기 해묘미 삼합에서 주된 에너지가 목기운이니까요. 이 목에 해당되는 목이 하나 들어갔고요. 또 미가 어디 있나 볼까요? 사오미 방합이죠. 이 사오미로 이게 또 화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 이 오화의 이제 그 끝에 해당이 되니까 이 오화에 해당되는 화에 해당되는 정화가 여기 이제 하나 들어갔죠. 그러니까 미토라는 것도 기을정. 그러니까 주된 에너지는 기토인데 을목과 이 정화의 그 에너지를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신이라는 것은 그 경금이잖아요. 이 금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경금이 그 주된 에너지고요. 이 임하고 문은 어디서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자진 삼합을 보면 이 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수는 이 신금에서 시작이 돼서 이 자에서 정점을 찍었다가 이 진토에서 소멸한다. 이런 뜻이니까 이 신이라는 것도 자수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수기운에 해당이 되는 이 임수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술에서 이 끝이 토니까요. 이제 이 무토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정점을 이루는 것은 100% 그 똑같은 기운만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금에 해당이 되는 경화하고 신금만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라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무토가 주된 에너지가 되고요. 술이 어디 들어갔나 볼까요? 인호술 화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화기운은 인에서 시작이 돼서 오에서 정점을 찍었다가 술에서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기운이 하나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화에 해당이 되는 정화가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신유술 금국에 해당이 되니까 술이라는 것이 이 금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 금에 해당이 되는 신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합하고 방합만 알면 이 지장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해는 인간문인데요. 이 해에 해당이 되는 그 천간이 이게 수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수가 이제 그 주된 기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임이라는 게 해라는 게 보면은 해묘미 목국에서 처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해당이 되는 이 간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해에 해당되는 게 해자축 수국에서 끝이 토기운이니까 여기 이제 무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는 이것도 이제 겨울의 정점이 있으니까 100% 수기운이고요. 축이라는 것이 그 음토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토가 주된 에너지가 되고요. 축이 어디 있나 볼까요? 사유축 금국이니까 여기 그 금에 해당이 되는 신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축이 해자축 수국에서 마지막이니까 이 수에 해당이 되는 개수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합과 방합을 알면 지장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럼 이걸 딱 봤을 때 금방 확 보자마자 딱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을 딱 보면 기신계, 인을 딱 보면 갑병목, 해, 인간목 이런 식으로 딱 떠올라야 되는데 방합 생각하고
삼합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잘 외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들으면서 외운다는 생각은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외운다는 생각은 완전히 버리세요. 그냥, 게다가 지금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오늘이 바로 7강인데, 앞으로 뭐 수십 강 이렇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뭐 40강, 50강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뭐 기초니까 든든 탄탄하게 외워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냥 부담 없이 한번 쭉 들으시면은 나중에 그 춤과 합도 그렇고 지장간도 그렇고 이 원리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기초 강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그 방합, 그리고 삼합, 그리고 반합, 그리고 지장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보면 그 훌륭하게 그 분석해낼 수 있는 그 도사들이 되도록 제가 그 강의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잘 들으시는 분들은 그 앞으로 도사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